안녕하세요. 여기 위브 브리오 VS7D로 화면을 녹화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시작하려면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스와이프 하세요. 화면의 위쪽에서요. 그리고 처음 사용할 때 분할 옵션과 병합 옵션 중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병합 옵션을 선호해서 그걸 선택할 거고, 만약 분할 옵션이 있다면 어느 쪽에서 아래로 스와이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중에서요. 이 경우에는 오른쪽에서 아래로 스와이프 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 패널들이 나타나면 다시 한번 아래로 스와이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목록이 확장되어 화면 녹화 기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페이지에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만약 어떤 페이지에서도 찾을 수 없다면 여기 연필 아이콘을 눌러서 직접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목록 어딘가에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페이지를 넘기면서 찾을 때까지 보세요. 찾으면 길게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 위로 드래그해서 옮긴 뒤 놓아주세요. 그럼 이제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체크 표시를 클릭해서 저장하세요. 이제 준비가 됐어요. 이제 화면 녹화기를 처음으로 추가했으니 길게 누르면 바로 이 설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제가 바꾸는 걸 추천하는 유일한 것은 아마도 화질일 텐데 기본값이 중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는 2010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화질을 높음으로 올릴 거예요. 해상도와 비트레이트가 함께 올라가고 따로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은 없습니다. 또한 이런 디스플레이, 터치 궤적, 시스템 사운드 녹음, 마이크 녹음과 같은 몇 가지 태그도 있습니다. 이 둘 다 녹음할 계획이라면 헤드폰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사운드가 내부적으로 녹음되고 스피커를 통해 출력될 때 마이크가 그 소리를 다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원치 않는 에코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터치 궤적은 이건 켜둔 상태로 둘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보이는지 직접 볼 수 있도록요.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보여주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이제 여기 바로 녹화 시작 옵션이 있지만 그냥 무시하고 닫아도 됩니다. 그리고 토글을 찾아서 여기서 바로 탭할 수 있습니다. 아, 그냥 무시하세요. 똑같은 패널이 열릴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녹화 시작을 선택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녹화기가 오디오 녹음을 허용할지 묻는 안내가 뜨는데 실은 이미 10초 동안 녹음 중이네요.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오디오를 녹음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어떤가요? 뭐 괜찮은 것 같네요. 아마도 허락 없이도 오디오를 녹음할 수 있나 봐요. 아니면 지금은 그냥 무음 상태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 하는 모든 행동들은 다 지금 하는 모든 것이 기기에 의해 녹화될 거예요.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열어도 예를 들어 파일 매니저 같은 걸 열면 그것도 녹화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용할 수 있다면 녹화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들도 보여주고 싶어요. 보아하니 그건 안 될 것 같네요. 아무튼 실제로 이 녹화를 멈추지 않은 채로 영상을 잠깐 멈췄어요. 조금 시간이 지난 걸 볼 수 있지만 아쉽게도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없네요. 여기서 바로 보여줄 수 있는 정말 보여주고 싶었던 제한사항 중 하나입니다. 어쨌든 녹화를 모두 마치면 이 오버레이, 특히 여기 보이는 네모난 부분을 눌러서 안전하게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장이 완료되면 평소 앨범 애플리케이션이나 구글 포토를 사용하신다면 그곳에서 바로 간편하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앨범으로 직접 이동해서 스크린 녹화라는 이름의 앨범을 찾으실 수도 있는데 그 안에는 오직 화면 녹화 영상들만 따로 들어 있습니다. 그럼 방금 촬영한 영상을 한번 재생해 보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재생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것은 안드로이드 기기의 한계입니다. 혹은 한계라기보다는 사용자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위해 설계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보통 은행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됩니다. 거의 항상 100%에 가깝게 이 기능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은행 애플리케이션 같은 것을 화면 녹화로 녹화하거나 스크린샷을 찍으려고 하면 스크린샷은 아예 차단되고 화면 녹화의 경우에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열면 앱이 열려있는 동안에는 화면에 그냥 검은 화면만 표시됩니다. 앱을 닫으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애플리케이션이 열려있는 동안에는 화면에 보이는 어떤 것도 녹화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건 개인정보와 보안을 위한 조치입니다. 기기의 화면을 훔쳐보는 악성 코드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여러분의 은행 비밀번호나 핀 번호를 알아내려 한다면 은행 입장에서는 얼마나 위험할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차단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런 기능은 기업들이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서도 활발하게 사용되고는 합니다. 기기에서 이런 일을 강제하는 건 보호가 의무인 것처럼 굵지만 사실 여러분은 돈 내고 쓰는 유료 이용자일 뿐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넷플릭스나 스포티파이처럼 보통 기기에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이런 놈들은 여러분이 동의한 적도 없는데 불법 복제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는 책임을 여러분에게 떠넘기려는 뻔뻔함까지 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은 그런 것에 전혀 신경도 쓰지 않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이런 목적도 있는데 이것도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료 콘텐츠를 이용한다면 시청 중인 쇼나 영화 화면을 녹화하거나 캡처할 권리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건 불법 복제가 아니라 단지 자신들을 불법 복제로부터 보호하려는 것뿐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멍청하게도 전체 영상을 다 녹화하려고 한다면 그냥 트래픽만 잡아내면 될 일을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정당한 공정이용법 권리 아래에서 자유롭게 뭔가를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권리, 즉 영화나 TV쇼의 콘텐츠를 직접 녹화하거나 혹은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마저도 철저하게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정이용 범위 내라면, 즉 30초 정도나 정해진 시간 이상을 넘기지 않는다면 그걸 자유롭게 공유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 경우에는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도 전혀 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기업들이 현재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조금 넘어서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기에서 이걸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이런 플랫폼 중 하나에서 보고 있는 쇼나 영화를 녹화하거나 스크린샷을 찍고 싶다면 파일을 열어서 재생하고 캡처할 수 있도록 바인딩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제가 할 일은 이 작업을 위해 저는 크롬을 사용할 거예요. 먼저 네트워크를 켭니다. 그리고 실제로 네트워크에 연결합니다. 자, 정확히 어떤 웹사이트로 접속해서 확인해야 하는지는 직접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특정 사이트를 영상에서 보여드렸더니 그 사이트가 운영을 중단하고 바로 폐쇄되어 버렸거든요. 정말 한 달도 채 안 되는 아주 짧은 기간이었어요. 이게 우연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 사이트가 꽤 괜찮은 곳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그 사이트를 보여드려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찾은 특정 웹사이트가 폐쇄된다면 여러분이 보는 정보는 그 시점에서 이미 구식이 될 수 있겠죠? 대신 이런 웹사이트를 찾는 법, 즉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면 평생 먹고 산다는 논리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떤 사이트가 폐쇄되든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사이트를 찾게 되든 항상 새로운 사이트를 찾는 방법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것은 예전에 있던 사이트, 즉 ptrim, 에모버를 통해 다른 사이트들을 찾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대체 사이트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사이트는 없어졌을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정보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료 넷플릭스 대체 사이트 같은 것을 검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찾고 싶은 어떤 것이든 검색할 수 있어요. 브라우저에서 볼 수 있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바로 그 부분인데 그럼 그곳에서 스크린샷이나 화면 녹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가 레딧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이 찾게 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레딧은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한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AI 요약 같은 건 절대 아니죠. 보시다시피 이건 정말 형편없어요. 이게 뭐죠? 그중 하나가 브렉스라인이 진짜인가요? 장난하는 거예요? 사실 있잖아요.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이게 뭔가요? 한번 열어볼게요. 이건 허브처럼 보이네요. 와, 내가 돈을 내고 싶을까요? 아니, 싫은데요? 당신은 피스트림이 대안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야? 구글페이 꺼져. 진짜 꺼지라고. 보시다시피 이건 완전 헛소리입니다. AI는 그냥 완전히 망해버려도 돼요. 전혀 아무런 쓸모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런 쓰레기 같은 AI 요약이 아니라 진짜 도메인 목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말을 알아듣고 질문에 제대로 답할 줄 아는 사람이 직접 만든 것입니다. 여기 보면 방문할 수 있는 다른 사이트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 같은 목적을 달성합니다. 그리고 그중 몇 개는 제가 직접 테스트해 봤어요. 예를 들어 이틀을 테스트해 봤죠? 그게 최고는 아니에요. 광고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좀 짜증나는 점, 예를 들어 이상한 점들이 있다면 같은 목적을 달성하지만 더 적은 문제를 가진 다른 도메인이나 서비스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거기서부터는 다양한 옵션이 나열된 다른 사이트나 다른 스레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건 좀 이상했네요. 여러 가지 옵션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그런 게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어요. 레디 스레드 중 하나에는 이런 사이트들을 모두 추적하는 웹사이트 링크가 있어요. 그리고 전부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20개 이상의 사이트가 나열되어 있어서 아마 본인에게 잘 맞는 걸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웹사이트들 중 일부는 백업용으로 대체 도메인도 가지고 있어요. 그중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됩니다. 항상 크롬 브라우저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언제든 스크린샷이나 화면 녹화가 가능해요. 문제 없어요. 어떤 콘텐츠든 상관없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를 별도의 앱으로 실행하면 넷플릭스는 그걸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있죠. 이렇게 말씀드리며 영상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